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 동안 AI 하면 다들 얼마나 말을 잘하나 여기에만 집중했잖아요. 근데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챗 GPT 같은 대화 모델, 그 이상을 보여주는 AI의 다음 단계, 바로 에이전트 AI에 대해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제 AI 개발의 핵심이 대화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행동하고 주어진 일을 해내는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똑한 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이 달렸다는 거죠. 지난 한 2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 다들 LLM이 헛소리하는 환각 문제 잡으려고 애썼잖아요. RAG 같은 기술로 외부 데이터를 끌어와서 어떻게든 정확한 답변을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AI 개발의 가장 뜨거운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에이전시, 그러니까 AI의 실행 능력을 만드는데 모두가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AI가 어떻게 그냥 말만 하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우리 세상에서 직접 뭔가를 하는 실행가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 비유인 손과 발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LLM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질문하면 답이 나오는 뭐랄까 딱 단방향 통신이었죠. 진짜 말 그대로 병 속에 든 뇌 같았어요. 근데 에이전트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사람처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그 결과를 보고 또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이런 순환 구조 안에서 계속 움직여요. 훨씬 더 역동적인 살아있는 일꾼에 가까운 거죠. 네, 이렇게 역동적인 일꾼이 등장했는데 그럼 이 똑똑한 친구는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냥 패턴만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복잡한 일까지 처리하게 만드는 그 새로운 사고방식, 이른바 인지 아키텍처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시스템 2 사고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딱 마주쳤을 때 바로 답을 내뱉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생각의 단계를 밟아가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AI한테도 일부러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에이전트 성능을 끌어올리는 핵심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생각의 첫 번째 핵심 기술이 바로 리액트입니다. 이름이 참 직관적이죠? 리즈닝, 즉 추론하고 액팅, 행동하는 걸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먼저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고 추론, 그 계획의 한 단계를 딱 실행해 본 다음에 행동, 그 결과를 보고 다음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바로 리플렉션이라는 메커니즘인데 와, 이건 진짜 사람 같아요.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실패했지? 하고 스스로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 자기 성찰 과정을 통해서 다음번엔 똑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배우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React와 Reflection. 이 두 가지를 통해서 AI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실패하면 거기서 배우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실제로 에이전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에이전트를 움직이는 네 가지 핵심 엔진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자동차 엔진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가야 에이전트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계획 엔진입니다. 말 그대로 에이전트의 뇌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고객 보고서 만들어줘 라는 큰 목표를 던져주면 이걸 데이터 수집하기, 데이터 분석하기, 차트 만들기, 요약문 작성하기처럼 작은 단위의 일로 아주 잘게 쪼개주는 거예요. 두 번째 엔진은 기억입니다. 사람처럼 단기 기억이랑 장기 기억이 있어요. 단기 기억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맥락을 파악하고요. 벡터DB 같은 장기 기억 저장소에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실패 경험을 전부 다 쌓아주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었지? 하고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구 사용 능력. 이게 바로 에이전트의 손입니다. LLM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외부 세계랑 연결되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API를 불러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웹 브라우저로 검색을 하거나 코드를 직접 실행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작업들을 바로 이 도구를 통해서 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행동 엔진입니다. 에이전트의 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뇌, 즉 계획 파트가 세운 전략을 손, 즉 도구를 사용해서 현실 세계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최종 단계예요. 자, 이렇게 계획, 기억, 도구, 행동,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착착 돌아가야 비로소 에이전트가 완벽한 하나의 일꾼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과연 모든 걸 다 잘하는 완벽한 에이전트 한 명이 모든 일을 처리할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트렌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잘하는 갓 모델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코딩 전문 에이전트, 기획 전문 에이전트, 검수 전문 에이전트 이렇게 각자 역할을 딱 나눠서 팀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또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멀티 에이전트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용자가 이런 기능 추가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자 에이전트가 코드를 짜요. 그 다음엔 리뷰어 에이전트가 그 코드를 싹 훑어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해줍니다. 그럼 개발자 에이전트는 그 피드백을 받아서 코드를 고치고요.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되다가 마침내 완벽한 코드가 딱 제출되는 거죠. 어때요? 진짜 현실의 개발팀이 일하는 방식이랑 똑같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에이전트의 시대에 우리 인간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잘해서는 안 되는 시대, 바로 플로우 엔지니어링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AI한테 지시를 잘 내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협업하고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 즉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한테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해질 겁니다. 에이전트들이 엉뚱한 데서 헤매지 않도록 제어하는 로직을 설계하고 또 얘네들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줄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의 전환입니다. AI를 그냥 내가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파트너로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겁니다. LM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를 넘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비스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에 이 똑똑한 손과 발을 달아줄 준비 되셨나요? 이 길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